자, Part 4는요, 어떤 유형이 나오고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자,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은요, 자,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선생님, Part 4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Part 3나 4의 긴 대화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점점 요령을 숙지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Part 2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파트 처음에는 파트 3, 4가 어렵다가 나중에는 3, 4가 쉬워지고요. 파트 2가 다시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파트 3, 4는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씩의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죠. 어휘 변화로 해서 또는 약간의 상황 변화로 해서 나오지만 파트 2는 새로운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자, 일단은요, 앞에 부분은 열심히 공부를 해왔으니까 잠시 접어두고, 자, 오늘은요 파트 4를 열심히 공부해 보실 건데요. 자, 파트 4는요 어떻게 흘러가며 어떤 주의사항과 어떠한 팁이 담겨 있는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4는요 긴 대화는 파트 3였죠. 긴 지문을 모놀로그로, 독백 형태로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총 문항수는 30문제예요. 파트 3하고 비슷하죠. 2도 30문제였고, 그렇지만 파트 2는 대화 내용이었고, 파트 4는 독백,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시간은 약 16분이 소요가 됩니다. 16분이 소요가 되고, 이제 파트 3처럼 질문을 다 읽어줘요. 지문이 있고, 예, 질문과 답안이 밑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질문이 보여져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 친절학 토익씨께서는 이걸 다 읽어주시죠. 그래서 문제를 읽고 그 문제 다음 걸 읽는 데까지 여백 간격이 약 8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험이 흘러가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파트 3에 제가 드렸던 팁을 꼭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는 거예요. 파트 3에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질문을 미리 확보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자, 두 번째는 그렇죠. 자, 대화의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대화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대화의 흐름에 따라 문제를 선택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여러분? 자, 반드시 첫 대화를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첫 대화를 놓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자, 네 번째는 paraphrasing이 있었죠. 그죠? 자, paraphrasing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 paraphrasing은 영어의 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단어와 단어 변환.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형 변환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일반화가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개념화. 자, 하나씩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큰 소리로 답변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That's right, 단어하고 절이었었어요. 자, 재미있게도 이 파트 4는요. 요것을 다 끌어안고 갑니다. 자, 파트 3에 제가 드린 팁을 다 끌어안고요. 거기에 몇 가지가 추가될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파트 3, 4에만 해당되는 거죠. 4에는요. 질문을 읽긴 읽는데 반드시 질문의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키워드라는 건 주요 단어예요. 질문의 키워드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예, 키워드를 듣는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파트 3의 기본 내용하고 파트 4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참 초급자 분들은요.
그래도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자, 한 가지 참, 이거는 팁이 될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문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하신다면요. 그래도 지문에서 들렸던 단어가 있는 답안지를 선택하시는 게 또 하나의 숨은 요령입니다. 자, 사실은 초급분들께서는 정말 파트 4가 어려워요. 왜냐면 단어 하나를 듣기도 어려운데 막 긴 지문에 그죠? 몇 분간 계속되는 1분 이상이 넘는 막 지문들이 막 나오면은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문제를 숙지를 못하고 밀리거나 아니면은 답안을 빨리 마킹을 못하셔서 망설이다 그 다음 지문을 놓치시는 일이 생기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과감하게 아닌 것은 자, 포기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를 준비하시는 것이 그렇죠. 자, 하나를 버리더라도 두 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요령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저희요 Part 4의 자 내용들을 볼 건데요. 자, Part 4 Case Strategy 41에서는요 화자의 신분이나 방송의 목적은 반드시 초반에 나온다라는 게 저희의 41 Strategy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요, 여러분. 한 가지 꼭 숙지하셔야 될 게 Part 4에서 키워드를 제가 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 요것은 좀 초급분들한테는 약간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하실 수도 있지만 초급분들도 언젠간 중급이 되실 거고요. 중급분들은 또 고급이 되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초급분들이 자꾸 훈련을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시는 건데 단 알고 익숙해지시는 것과 그냥 듣다가 우연치 알게 되는 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 글의 종류, 지문의 종류를 미리 알고 미리 숙지하는 거죠. 미리 알고 기다리며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지문의 종류를 미리 알고 기다리며 듣는 게 선생님 뭐예요? 그러면 Part 4는요. 전체 지문이 항상 흐름이요.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예, 그냥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단락에 이런 게 나오겠구나. 두 번째 단락은 이 글은 이런 글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라는 걸 미리 알고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화 음성 메시지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보통 한 3문제 정도, 많을 때 3문제, 적을 때는 2문제 정도. 전화 음성 메시지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전화 음성 메시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모든 지문들이 이렇게 3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지는데 전화 음성 메시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첫 번째 블럭에 자, hello 하고 자, 자기소개를 해요. This is Sunny speaking from AT&T Company. 자, 해서 자기소개와 자기의 소속을 밝히고요. 자, 그리고 전화를 건 상대방,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죠. 자, 뭐 이 전화는 누구한테 건 겁니다. 아니면 hello 하고 사람을 바로 이름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첫 번째 전화를 건 목적을 밝힙니다. 예를 들면 I'm calling to remind you. 당신에게 상기시켜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요. I'm calling about the contract we made last week. 지난주에 저희가 성립시킨 계약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이렇게 반드시 전화 목적이 앞쪽에 나오고요. 그 전화 목적을 얘기하기 전에는 몇 가지 표현들이 쓰이니까 앞쪽에 이런 표현이 들리면 이게 목적이구나 하고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목적으로 해서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의논했던 계약 때문에 그러는데요 라고 한 다음에 그 계약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디스커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목적에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다시 한번 일정을 리스케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그렇죠. 음성 메시지니까 상대가 전화를 못 받은 거잖아요. 따라서 그렇죠. 이 메시지 받으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사무실에 없으실지도 모르니까 모바일 폰으로 연락 주세요 등의 당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모든 글의 종류에는요. 형식의 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봐두신다면요. 파트 4도 아주 무난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글의 종류를 미리 알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선생님 어떠한 글의 종류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요. 자, 굉장히 다양한 글의 지문이 나와요. 물론 난이도가 높은 거는 경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올 때도 있지만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확률대를 보면은 첫 번째가 스피치죠. 네, 스피치는 강연이나 뭐 그죠? 연설 또는 가장 흔히 등장하는 게 어떤 연설이냐면은 회사의 anniversary
그죠? 기념 행사에 자, 사장님이 나오셔서 자, 저는 이 회사를 얼마 자, 여러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하고 언제 전에 세웠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획기적인 일을 해냈고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가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안내문이에요. announcement라고 하죠. 자, 안내문은요. 자, 공공 장소나 또는 공연 장소나 예, 또는 사내 안내 방송이죠. 그래서 공공 장소 여러분 얼른 떠오른 공공 장소가 뭐 있으세요? 그렇죠. 공항이죠. 공항이나 도서관. 그렇죠. 자, 그리고 사내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광고 방송이 있어요. 자, 보통 물건을 광고하는 게 있어요. 물건, 건강식품, 그죠? 또는 그죠?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헬스 클럽이라고 하죠. gym이라고 하는 그렇죠. 요즘 건강에 관한 게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체육관 저희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뭐 언제까지 가입해 주시면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드리고 몇 % 할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DM이죠. 디스카운트 쿠폰이라든가 소식지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 지시사항들이 전달돼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시사항 같은 경우는요. 보통 사용설명서 그렇죠. 사용설명 그리고 자, 공항 같은 데서 그렇죠. 비행기가 지연돼서 뭐 게이트가 바뀐다거나 비행기가 지연돼서 좀 늦게 수속이 된다거나 또는 비행기가 게이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게이트로 가라든가 뭐 이런 식의 수속 절차 등에 관한 내용. 참 내용이 많죠,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점점 갈수록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건데 뉴스예요. 뉴스나 또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자, 근데 사실 뉴스 같은 경우는요. 보통 뭐 경제 뉴스 같은 게 좀 가끔 등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요. 게스트를 초청해 놓고 자, 게스트의 업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게스트가 나와서 그렇죠. 청취자들의 전화를 받고 질문에 응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런 글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든 게 제가 하나 티를 든가 하나는 3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전 하나는 이제 마지막이 전화 음성 메시지예요. 6번이 음성 메시지. 자, 이렇게 해서 크게 6가지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메시지처럼 이렇게 3개의 블럭으로 해서 글을 자꾸 보실 때 그냥 무조건 듣는 것도 좋지만 첫 부분에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거 글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또 그 다음 글이 나오면 같은 글이니까 또 이렇게 흘러가네. 이런 걸 자꾸 훈련하시다 보면요. 문제를 보시면 답이 어디쯤에 숨어 있을지는 그렇죠. 준비하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글에 나오는 내용들 제가 그때그때 이건 이런 글이니까 이렇게 나뉠 거예요.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자, Key Strategy 41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자의 신분이나 방송의 목적은 반드시 초반에 나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화자의 신분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는 이 회사의 CEO입니다.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말하죠, 선생님? 그러면 자, 예를 들면 I founded this company 50 years ago. 저는 50년 전에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founded, 기반하다 이런 뜻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신분을 돌려서 우회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중요한 것은 일단 앞에서 저희가 문제를 확보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문제가 어떤 거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 키워드는 어떻게 찾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신분, 목적을 묻는 질문의 유형을 보실게요. 자, 화자의 신분을 묻는 문제 그러면 자, 한번 쭉 내려보시면요. 자, 의문사가 다 후후후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That's right. 자, who is speaking? Who is the speaker? 자, who made this announcement? Who is sending this message? Who is most like this speaker? 자, 이렇게 후 나오면 이거는 그렇죠. 말을 하는 화자를 묻는 거구나. 그리고 자, 그다음에 대화의 목적은요. What is the purpose of this talk? 또는 뭐 this announcement? 또는 뒤에 보시면 자, what is the aim of the talk? 자, the aim이 목표란 뜻이죠. 이 대화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is notice? 이 공지사항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또는 What is the reason for this message? 이 메시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미리 봐두신다는 건 뭐냐면 문제를 2번, 3번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될 정도가 되시면요. 큰일 나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시는 순간 아, 이거 문제야 라는 걸 빨리 눈치채시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요. 저희 문제를 한번 보면서 자, 이번에는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지문을 듣고 급상승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급상승 예제 보시겠습니다. Who is speaking? 자,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말을 하고 있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지문에요. 자, 답을 쭉 한번 스캐닝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 빨리 보니까 Zoo attendant, tour guide, elephant trainer, restaurant owner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Zoo와 elephant는요. elephant가 주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답으로는 좋은 답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살짝 이런 건 아닐 거야 라는 거 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자, 지문 보겠습니다. 자, good morning. Welcome to our one-day city bus tour. 자,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의 1일 도시 관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뭘 하는 거죠, 여러분? 안내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인사하고 자, 행사 장소 또는 행사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뭐죠? One-day tour. 그렇죠? 자, I'm your tour guide, Nancy Smith. 자, 여기까지가 그렇죠? 글의 목적. 그리고 자기를 소개한 분이에요. 자, 갑니다. I'll start by telling you today's schedule.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아, 이 내용은 오늘의 스케줄 내용, 이야기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아셨어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First, we'll take you to the elephant park. It has wonderfully decorated elephants. You will see an elephant show and also have an opportunity to ride one.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글의 흐름이요. 순서적으로 가는 거냐. first에다 동그라미 한번 칠까요? 이렇게 연계적으로 일정의 순서를 잘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자, 남자는 점심 후에 무슨 일을 할까요?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저희는 여러분들을 코끼리 공원으로 모셔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된 그죠? 코끼리들이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코끼리 쇼를 보실 거고요. 그리고 한 번 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And noon.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We should meet back at the gate, park gate. 자, 저희는요, 공원 정문에서 다시 12시에 만나겠습니다. Then, 자,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칠게요. 순서의 표현이에요. We'll go to a Thai restaurant. 자, 저희는 타이 음식점으로 가겠습니다. There you'll be able to eat delicious Thai food from 12:30 to 2 o'clock. 자, 거기서 여러분들은 아주 맛있는 타이 음식을 자, 12시 반부터 2시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fter that, 자, 또 한번 표시할게요. We'll take you to the Yellowstone Park where you can enjoy 200 different types of plants and you'll have an hour of free time. 자,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신 후에 옐로우스톤 파크를 가셔서 거기서 20개의 다른 종류의 식물들을 보시고 자, 그리고 1시간의 그렇죠? 자유 시간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이에요. 예, 일정을 쫙 소개하고 마지막에 가서 자, 끊고 당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Please be back at the bus by 4. Then we'll have you back to your hotels around 5. 그랬어요. 자, 그리고 4시까지 저희 버스로 돌아와 주십시오. 1시간 자유시간 다음에 돌아오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5시경에 호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요. 항상 이렇게 당부 끝에는요, 여러분, 당부의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please였죠? 자, 이런 당부의 표현도 꼭 들으셔야지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거기에다가 밑줄 2줄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미 첫 줄에서 답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화자는 누구일까요? I'm your tour guide, Nancy Smith라고 말했으니까 그렇죠. 네, 투어 가이드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그렇죠. I'm tour guide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welcome to one day city bus tou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답은 마킹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급상승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요. 문제의 이제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1번, who made this announcement? 화자는 누구일까요? 2번, what is the main purpose of Margaret's call to Mr. White?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목적인데요, 여러분. 아, 여기 키워드는요. Margaret's call to Mr. White예요. 자, 그러면 마가렛인데
나 이런 목적으로 미스터 와이트에게 전화한 건데요 라는 부분이 나오겠죠. 마거렛과 미스터 와이트 바로 키워드가 됩니다. 키워드에 줄 쳐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문제를 미리 확보하라고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줄만 치시게 되면요. 특히 초급자분들께서는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또 한 번 읽는 실수를 범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죠. 밑줄을 치고 거기다가 살짝 그렇죠. 표시를 해두시면 더 좋죠. 예를 들어서 화자, 그죠? 목적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문 들어보시고요. 두 문제 잘 맞춰주세요. Question 1 refers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Attention please shoppers, this is Lucky Price Market Security Office. To the owner of the white minivan license plate number SGF1223P, your car has been towed away because it was parked in the designated area for vendors and was blocking access for delivery trucks. Would the owner please come to the security office? We will direct you to your car. The security office is next to the flower shop on the first floor. Repeat, white minivan, SGF1223P. Your car has been moved. Thank you. Question 1. Who made this announcement? Question 2 refers to the following message. Hello, Mr. White. This is Margaret Phillips at NCU Publishing Company. I'm calling to tell you that I won't be in time for my 2 o'clock presentation, so I'd appreciate it if you could reschedule my presentation time. My plane was delayed for 1 hour in London due to a thick fog. I tried to telephone you several times, but couldn't reach you. Now I'm on my way to your office by taxi, and I'll arrive there around 2:30. Please call me on my mobile phone at 0120-888-558. Question 2. What is the main purpose of Margaret's call to Mr. White? 내용을 일단은 처음에 들으시고 문제를 푸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는 받아쓰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3개의 블럭으로 글의 흐름, 즉 글의 종류에 따른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Who made this announcement? 자, 화자는 누구일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화자는 반드시 글의 초반부에 등장한다는 거 아시죠? 자, 보겠습니다. Attention, please, shoppers. 자, 주목해 주십시오, 고객 여러분. 자, this is Lucky Price Market Security Office. 자, 여기는요, Lucky Price Market의 안전 사무실입니다. 뭐 경비실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to the owner of the white minivan license plate number SGF1223P. Your car has been moved. 자, towed away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화자는 밝혀졌어요. 그죠? 첫 줄에 있었죠? Lucky Price Market Security Office. 따라서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은요. 그렇죠. 안전요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Security Staff예요, 여러분. 근데 가끔 이런 학생들이 계세요. 선생님, 방송을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플로우 매니저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토어 매니저가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한 단계 위로 생각하시면 토익은 큰일 나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만 답을 찾으시면 된답니다. 자, 여러분의 카가, 당신의 카가 towed away. 자, towed는 저희 언제 배운 단어죠? Part 1에서 배운 단어죠. towed 그러면 그렇죠. 견인하다. 예요. tow. 그런데 towed away. Your car has been towed away. 그랬으니까 차가 견인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차 무슨 주차상의 이유로 차를 다른 곳에 옮겨서 주차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얘기한 사람은 바로 security staff. C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What is the main purpose of Margaret's call to Mr. White? 자, 마거렛의 전화의 목적은요. Mr. White에게 건. 자, 볼까요? 질문을요. Hello, Mr. White. 자, 전화를 받는 사람이 Mr. White인 것 같아요. 자, This is Margaret Phillips. 제가 말씀드렸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씨. 저는 누구입니다. 어디에? 자, 제가 전화 음성 메시지에서
자기소개와 소속을 밝힌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Margaret Phillips at NCU Publishing Company. 자, NCU 출판사예요. 저는 마가렛 필립스입니다. I'm calling to. 자, 줄 치실까요? I'm calling to. 전화 음성 메시지의 목적은 반드시 I'm calling to, I'm calling about 또는요. I want to remind you. 당신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항상 전화 대화의 목적은 그런 것들이 들린다고 했어요. I'm calling to 이러이러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또는 I'm calling about 또는 I would like to, I'd like to 또 I want to도 괜찮죠? I'd like to remind you. 자, 당신에게 뭔가를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remind you, calling you, tell you that I won't be in time. won't be in time. 그럼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요. For my 2 o'clock presentation. 2시에 일정이 잡힌 프레젠테이션에 못 갈 것 같아요. So, I'd appreciate it if you could reschedule my presentation time. 당신이 제 프레젠테이션 타임을 reschedule, 재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화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까지 딱 들어보시면요. 줄 그시고, 자, 어떻게 이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내용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전화를 미스터 화이트에게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reschedule my schedule이, my presentation time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답이 나오죠. A번이네요. To revise the schedule. 자, 그럼 여러분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들은 건 reschedule presentation time인데요. 답에는 자, paraphrasing이죠. 예. 자, reschedule my presentation time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잘 받으세요. schedule, 그렇죠? 또 revise, 자, 스케줄을 수정하다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네요. paraphrasing의 꽃이죠. 자, 그래서 A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 이제 아셨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동의어라든가 토익이 좋아하는 그렇죠? 패러프레이징 표현들 같이 익혀놓으시는 것도 또 중요한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그럼 계속 연결해서요, 저희요. 자, Key Strategy 42 가보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대로 정답이 나온다. 이거 파트 3하고 선생님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요, 질문의 한 순서대로 지문이 쭉 흘러가기 때문에요. 하나를 푸시면 바로 그 다음 걸 준비하고 계시면요. 그 다음 질문을 푸실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원래 이게 지금 긴다고 해서 지문이 길어요 하고 처음에 무지 겁을 먹으시는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 팁을 드리면요. 토익은요, LC는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3, 4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한 달 정도만 지나시면요. 3, 4가 더 쉬워지고요. 약간 2가 까다로워진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3, 4는요, 절대 지문이 길다고 겁먹으시면 안 돼요. 자, 가겠습니다. 어떻게 순차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급상승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급상승 예제 문제 3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How often is this conference held? 얼마나 자주 이 컨퍼런스는 개최가 됩니까? 그랬어요. 그럼 얼른 눈치를 채셔야죠. 질문을 읽어서 이거 그렇죠. 어떤 컨퍼런스 회의에 관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Who is the likely audience for this introduction? 이 소개의 그죠? 청중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회의의 introduction이구나 하는 것도 또 같이 아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What will Dr. Barnes speak about? Dr. Barnes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3번 문제 같은 걸요. 세부사항 문제라 그래요. 그게 왜 선생님 세부사항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키워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가 다 있어요. 앞에는 conference held라는 게 키워드고 두 번째 문제는 그죠? 오디언스를 부르는 거니까 처음에 앞에 회의 앞쪽에 여러분 하고 부르면서 그렇죠. Ladies and gentlemen 또는 attention shoppers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가 들을지를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Dr. Barnes는 여러분 대화 듣다가 Dr. Barnes라는 분이 오셨는데 또는 Dr. Barnes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해서 대화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키워드는요. Dr. Barnes가 나올 때부터 긴장하고 들으시면서요. 닥터 바른스에 연관된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지문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 3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Welcome to the 4th Annual Conference on Computer Aided Design. 자, 나왔죠, 여러분? 40주년 컨퍼런스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자, 어떤 회의인가요?
Computer Aid Design. 이걸 CAD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로 하는 디자인 컨퍼런스인가 봐요. 그죠? 40주년이나 됐네요, 벌써요.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언제 한 번씩 열릴까요? 자, 여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패러프레이징 될 때 단어를 잘 앞에 파트 3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파트 3에서 패러프레이징이 가장 신나게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40th, 자 40회, 40번째 annual.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annual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1년에 한 번이란 뜻이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once a year. 그렇죠. 자, 1년에 한 번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annual은 뭐와도 같죠, 여러분? 그렇죠. yearly와도 같죠? 자, 그래서 annual conference에서 자, 첫 번째 답이 남았네요. 1년에 한 번이고요. 자, 그리고 이걸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Computer Aid Design이니까요. 디자이너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보면 C번 Design Engineers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디자인만 듣고도 이게 무슨 디자인인데? 자,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디자인하고 얼른 답을 찾으실 수 있으셨어야 됐어요. 자, 이제 닥터 반스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 쫙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했고요. 자, 어디까지가 앞블락인지 제가 잘라드릴게요.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introduce our keynote speaker. 자, 저에게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희 주 연사를 소개하게 된 것을요. 그리고 드디어 나옵니다. Dr. David Barnes. 자, Dr. David Barnes가 바로 주요 연사인가 봐요. 자, 이제 개반전 나왔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David Barnes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거든요. Dr. Barnes was one of the pioneer of CAD technology in the early 1960s. 자, 1960년대 초반에 그죠? 개척자라고 하네요. CAD 기술에. 자, It's difficult for those of you. 자, 여기서 줄칠게요. For those of you who 이렇게 나오면 하신 뭐뭐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자, 이러신 분들한테는 어려우실 겁니다. 뭐가요? 어떤 분들한테요? Younger than 30s to believe this. 자, 나이가 30세 미만에 되신 분들은요, 이걸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Until quite recently, 자, 가장 최근까지 most industrial drawing was done with pencil and paper. 가장 최근까지 대부분의 산업, 그죠? 디자인은 펜과 페이퍼로, 그죠? 펜하고가 볼펜이나 뭐 연필로 됐다는 거죠. 됐었습니다. Dr. Barnes will speak to us. 자, 드디어 나옵니다. Dr. Barnes 하고요. 또요. Speak about이 아까 문제에 있었죠? 근데 speak to us라고 했으니까 speak이 또 들리네요. 그러면 긴장하시고, 답이다! 라고 눈치채셨죠? Speak to us on what we can expect in the upcoming decade. 자, 앞으로 다가올, 그죠? decade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어요. 1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Let's give a warm welcome to Dr. David Barnes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Dr. David Barnes는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답줄 찾으셨어요? What we can expect in the upcoming decade가 바로 포인트죠. 근데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네요. 자, 답은 B번 upcoming trend in the field. 무엇이 다가올지를 어떻게 해요? upcoming trend in the field 분야에 무엇이 다가올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upcoming만 똑같고요. 그죠? trend가 다른 단어가 됐어요. trend라는 거는 추세, 경향 이런 얘기죠. 자, 분야에 다가올 경향에서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미리 봐놓으시고 그리고 키워드를 찾아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들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급상승 문제 3문제 풀어보실 건데 문제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A번, 1번 Why has the Super Express train has been delayed? 왜 Super Express train은 지연이 됐을까요? 2번 Where can the passengers get new boarding card? 어디서 승객들은 새로운 보딩 파스를 받을까요? 3번 What has been increas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키워드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train이 delayed고요. 두 번째는요. Passengers get new boarding pass고요. 3번은 increasin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지문 들어보시고요. 3문제 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Attention passengers! The Super Express train from London to Paris has been delayed due to a train accident. Please go to the Eurostar check-in counter and present your ticket to receive your new boarding pass. The next train leaves London Waterloo at 10 a.m. We apologise for any inconvenience. Attention! The train station is crowded due to the delay and a number of pickpockets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Please mind your personal belongings. Question 1. Why has the Super Express train been delayed? Question 2. Where can the passengers get new boarding cards? Question 3. What has been increasing? 자, 지문 살펴보시면서요. 문제 세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 Why? 자, train has been delayed 그랬어요. 왜 기차가 지연이 됐습니까? 그랬죠. 기차 지연의 원인인데요. Why has the super train 자, been delayed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제 항상 모든 시험에는 그쵸? 요령이라는 게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왜 지연이 됐습니까? Why delayed예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지문들은 반드시 그렇죠? 공공장소에 안내방송이 되는데요. 공항이나 기차역 가거나 이럴 때 지연 안내방송이라든가 도착 안내방송 같은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why delayed예요. 그래서 지문에 요 why가 질문에 있으면 여러분 빨리 내용 중에서 어떤 걸 들으셔야 되면 원인을 나타내는 그렇죠. 전치사구나 또는 접속사들을 들으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죠? 자, because라는 거겠죠. 자, because가 있고 because 전에는 주어 동사가 나올 거고 because of 다음에는요. 그렇죠. 명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due to예요, 여러분. 자, due to 하고 명사가 나오는데요. due to는 보통요. 뭐뭇을 원인으로 이런 뜻인데 나쁜 원인에 주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특히 토익에서는요. 그리고 자, owing to 뭐뭇의 덕택으로 이거는 좋은 뜻이겠죠. 뭐뭐의 덕택으로. 그리고 thanks to 뭐뭇에 감사드리면서 뭐뭇의 덕택으로. 이것도 뜻이 또 비슷하죠. 그죠? 자, 그리고 as a result of 뭐뭇의 결과로서 result of 이런 것들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on account of 이런 것들이 뭐뭇으로 인하여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런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attention, passengers.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passengers가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공항이나 그렇죠. 기차역이거나 버스 터미널일 거라는 거 빨리 아셔야 돼요. The Super Express train from London to Paris has been delayed까지. 자, 그러면요. 뭐가 들렸죠? 키워드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delayed까지. 자, 나옵니다. due to a train accident. 그랬어요. 자, due to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이제 원인 나왔죠? 무엇 때문이었죠? That's right. train accident. That's right. 사고였죠? 자, 그래서 답은 an accident. D번이 되겠습니다. Please go to the Eurostar check-in counter and present your tickets to receive your new boarding pass.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please 잘 들으셔야 된다 그랬죠? 끝에 있는 please 중요하지만 자, 요렇게 중간에 please는 항상 중요해요, 여러분. 자, 체크인 카운터, 유로스타 체크인 카운터로 가주십시오. 그리고 present, 제시해 주십시오. 당신의 티켓을 뭐 하기 위해서요? To receive your new boarding pass. 여러분의 새로운 탑승권을 받기 위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next train leaves London Waterloo at 10 a.m. 자, 다음 기차는 런던 워털루 떠나는 건 10시에 있습니다. 떠납니다. 라고 되어 있죠.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자, 불편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보딩 파스를 제시해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자, 나왔죠? 답이 바로 두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Please go to the Eurostar check-in counter to and present your tickets to get a new boarding pass. 자, 제가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new boarding pass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 체크인 카운터였습니다. 그래서 유로스타 탑승 수속 카운터인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the train
station is crowded due to the delay and the number of pickpocket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자,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이 increasing 하고 있나요? 그랬어요. 키워드가 찾으셨죠? increasing 있었네요. 자, 기차역이 지금 붐비고 있습니다. due to 또 나오네요, 여러분. 자, 뭐뭐 때문에요? The delay, 지연과 그리고 the number of pickpockets. 자, 이 단어 생소하시죠? pickpocket. 자, 소매치기란 뜻인데요. 소매치기의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Please mind your personal belongings. 그랬어요. 이때 mind는요. 그렇죠. 조심하다, 신경 쓰다의 뜻이에요. personal belongings. belonging은 개인 소유물이죠. 자, 소지품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pickpockets. 그렇죠. 소매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B번이 되겠네요. 자, 새로운 내용의 단어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들이 지문에 등장하는 것. 그렇죠. 어떤 거였죠, 여러분? 자,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delayed. 그렇죠. 두 번째는 to get a new boarding pass. 자, 마지막은 increasing이었죠. 지문에 그것이 똑같이 등장하는 거 보셨으면 아마 더욱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 지금 이제 파트 4의 처음 부분을 막 한 단어 블락을 마쳤는데 여러분. 자, 파트 4는요. 겁먹으실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저와 공부하시면 자, 더욱더 신나게 파트 4를 풀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요. 저는요. 다음 챕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